여러분들이 시놀로지 NAS 사용자시라면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 어떻게 접속하시나요? 보통 DSM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DDNS를 치시고 HTTPS니까 해당 포트를 입력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포트 번호를 외워야 되겠죠? 물론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런 건 어떨까요? DDNS 앞에 단순한 영문자를 붙입니다. 지금 저는 DSM이라고 붙였거든요. 엔터. 똑같은 화면이 들어가죠? 같은 요령으로 비디오 스테이션을 들어가 봅시다. DDNS 치고 포트 번호. 얘도 마찬가지로 포트 번호를 치는 대신에 이렇게 DDNS 앞에 비디오라고 치고 엔터. 어때요? 똑같이 접속이 되죠? 특정 서비스를 위해 포트 번호를 입력하는 대신에 DDNS 앞에 서브 도메인으로 만들어서 접속하는 방법. 이게 바로 역방향 프록시 혹은 리버스 프록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놀로지 NAS를 쓰실 때 DSM 들어갈 때 보통 어떻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DDNS 쓰시고 포트 번호 쳐서 들어가실 겁니다. 이 포트 번호는 5000번이나 5001번이겠죠? 저는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해둔 거고요. 앱 중에 비디오 스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레이드 라이브를 쓰기 때문에 잘 쓰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넷플릭스 분위기를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DSM 화면에서 클릭하면 들어가지잖아요. 이 비디오 스테이션을 친구나 가족들한테 링크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DDNS 주소와 포트 번호를 다 알려주고 사용자만 이런 식으로 게스트 아이디를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DSM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랑 비교하면 뭐 없죠. 그건 제가 이 비지터 계정에 대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표시 안 되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얘를 눌러서 비디오 스테이션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번거롭죠. 이렇게 하는 대신에 DSM에서 제어판 로그인 포탈 응용 프로그램 비디오 스테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트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추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면 또 이런 주소도 생기죠. 감이 오시죠?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이 주소나 이 주소로 한 방에 비디오 스테이션 화면으로 들어가진다는 겁니다. 주의하실 건 이 포트 번호를 쓰실 거면 공유기에 가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장하고 공유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9008번에 대한 포트를 제가 개방을 해놨죠. 제가 아까 HTTPS만 개방을 해놨죠. 필요하신 분은 HTTP도 개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치시고 엔터. 비디오 스테이션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또는 이렇게 쳐도 되겠죠. 동일한 화면으로 들어가집니다. 이런 게 서브 도메인 개념인데 그런데 오늘 할 거는 DDNS 뒤에 슬래시 붙이고 서브 도메인을 붙이는 게 아니라 서브 도메인을 제일 앞으로 가지고 오는 역방향 프록시를 해볼 거예요. 제어판, 보안, 인증서. 여러분들이 DDNS로 설정한 인증서가 기본 인증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자, 여기 뭐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청한 DDNS고요. 그 앞에 별점이 붙어요. 별은 와일드카드라고 해서 이런 의미죠. 테스트 샘플.시놀로지.me 뿐 아니라 그 앞에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 오디오라고 한다면 audio.testsample.synology.me도 인정을 해주겠다. 다시 말해 testsample.synology.me라는 DDNS로 외부에서 NAS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일드카드가 붙으면 오디오, 비디오, DSM, 시놀로지 드라이브 내 마음대로 서브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인증서에 이 와일드카드가 붙어있지 않다, 별점이 없다, 그러면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외부 액세스, DDNS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시고 편집 테스트맨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연결 테스트
실패했죠? 테스트맨이라는 DDNS가 이미 있는 겁니다. 자, 테스트 보이는 되네요. 그러면 테스트 보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체크하시고 확인. 이건 뭐죠? 왜일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 보이로 바꿨죠? 이제 더 이상 테스트 샘플은 저의 DDNS 주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저의 DDNS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어판, 보안, 인증서, testboy.synology.me가 새로운 DDNS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별점, 와일드카드가 붙었죠? 자, 이제 공유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포트 포워드 규칙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두 개는 DSM을 위한 포트 포워드, 그리고 웹데브, 시놀로지 드라이브용,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비디오 스테이션용. 이제 얘네들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한번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접속을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몽땅 삭제. 자,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443번 포트를 추가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HTTPS용 웹서버 포트입니다. 그러면 HTTP용은 뭐였죠? 80번이었죠? 걔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NAS로 돌아오셔서 제어판, 로그인 포탈, 응용 프로그램. 자, 여기 아까 비디오 스테이션 있었습니다. 클릭. 자, 이게 아까 지정해 놓은 DDNS였죠? 테스트 보이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DDNS가 정해지면 DDNS 끝에 자동으로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접속이 안 됩니다. 포트 포워드 규칙을 제가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안 쓸 겁니다. 다 지우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도메인.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메인을 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비디오까지 치시고 이 뒤는 우리의 DDNS 주소를 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거는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자, 그러면 이런 주소가 생겼습니다. 과연 접속이 가능할까요? 브라우저 창에 video.testboy.synology.me까지 치시고 엔터. 화면이 떴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역방향 프록시입니다. 자, 응용을 하시면 여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토스 마찬가지죠. 자, 얘네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서 도메인에 포토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치시고 저장. 그러면 이런 도메인이 생기죠. 여기를 클릭해 보면 포토스 화면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방향 프록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도메인의 제일 앞부분 생략하고 이 뒷부분을 가지고 일단 NAS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든 접속은 포트 번호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치면 사실은 콜론 443이 생략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443을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브라우저 주소창 입장에서는 이런 주소를 받았어. 뒤에 콜론 443이 붙어 있는 거야.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주소에서 제일 앞에 건 관심 없어요. 포토스 이후에 testboy.synology.me 콜론 443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보내준다? 우리의 NAS로 보내준다. 그러면 우리의 NAS는 전체를 다 받아. 들어온 거잖아, 어쨌든 NAS로. 그리고 제일 앞에 걸 보는 거죠. 포토스를 보고 1위로 연결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프록시라는 게 대리인이란 뜻이거든요. 역방향이라는 건 원래 포트 포워딩이 바깥에서 공유기에서 알아서 포트를 연결해서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을 해주는 개념인데, NAS로 들어온 다음 다시 서비스로 역방향으로 연결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 프록시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역방향 프록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서비스가 많은데 여기 응용 프로그램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웹데브. 여기 보시면 웹데브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레이 드라이브를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레이 드라이브에서도 우리가 지정한 서브 도메인 주소, 예를 들어 webdev.testvoid.synology.me 이렇게 접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웹데브는 없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